작년에가 아니죠. 재작년이죠.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나온 지가 1년이 넘어갔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많은 상승론자들, 예를 들어서 저희 고소하신 아주 고소한 그분이 2018년 하락기랑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미 거래량은 더 박살났고 기간도 더 길게 가고 있죠. 이미 그때보다 하락폭은 더 커졌고 이런 식으로 막 부추겼죠. 그분 막 책도 내셨죠. 뭐라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집이 돈을 벌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책도 내셨고, 그 다음에 그 채널 팔고 도망가신 그분은 도망가시고 지금 또 따로 해가지고 이제는 부동산 이야기 안 하고 뭐 유튜브 잘하는 법 이런 강의 내고 계신데, 그분이 막 추천 도서 해가지고 막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게 뭐 재작년에 낸 책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런 식으로 부추겼죠. 너네는 자본으로 뭐든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왜? 화폐 가치 하락으로 뭐 실물 가치 올라가고,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꼭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물 가치 올라가고 돈은 쥐고 있으면 마이너스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 했었죠. 그게 투기 심리가 그게 달았을 때 통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때는 사람들이 나만 뒤처지고 있나? 이런 심리에 무리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만 뒤처지고 있나? 라고 해도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레임 맞는 게 뭐예요? 너 벼락거지. 너는 멍청한 놈이고 바보고 시대에 뒤떨어진 놈이고 근로소득해서 돈 버는 거는 바보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돈 벌어서 파이어족 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양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파이어족은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뭐 악독한 이야기로 했을 때요, 주식 말고,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파이어족 되는 사람들은요 자본주의의 기생충들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건 자본과 노동이에요. 근데 자본 장난질을 쳐서 나는 노동 안 하고 남의 노동력을 편하게 누리면서 살겠다. 자본은 생산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자본이 기여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생산성도 없는 데 들어가가지고 유동성 장난질 쳐서 돈 벌어서 나 이걸로 평생 놀고 먹으면서 남의 노동력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편하게 부려먹으면서 살겠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부동산 코인 하이어족들이에요. 자, 보시면 어때요? 주식 안 하고 5년 만에 4억에서 21억 하이어족 성공 비결. 4억 원을 21억으로 만들었다. 거의 뭐 부동산으로 했다. 이런 부분인데 저런 것들을 막 띄워줘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이 사이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런 분들은 거의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파이어족 돼서 성공했다 할 때쯤에 이미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달콤한 꿈을 꾸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시간 걸리는 출퇴근길이지만 차 없이 대중교통. 왜? 유지비 많이 드니까. 그 다음에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원룸에 2년째 거주. 그러면서 뭐예요? 월급만 모아서 힘들다 하면서 자유롭게 육아와 윤택한 삶을 즐기고 싶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반짝 할인 행사 노리고 유통기한 임박한 떨이 식품 사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저축을 하죠. 저축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왜? 월급만 모아서 부를 쌓거나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런데 자, 부를 쌓는 건 그렇다고 칩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이런 건데 생계를 위협해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없다. 왜?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저런 인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정상은 언제나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근로소득으로 못 사는데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 타짜는 타짜 영화에서나 곤이나 아기가 붙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박방 가보면 어때요? 곤이나 아기는 둘이 안 붙어요. 왜? 널린 게 호구인데 왜 둘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100승 쌓으래요. 100승을 쌓기 위해서 내가 프로게이머들만 찾아가서 하겠어요? 아니면은 딱 봤을 때 초보, 패 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하겠어요? 어느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집 못 산다 막 이런 인식이 돌 때 있죠. 그때 다 팔아치우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무주택자들이 105만 명 살 때 다주택자들은 처분하고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시드머니 모은 데다가 플러스 대출 풀로 받아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생활자금까지.
70조? 끌었었다. 왜? 집 사느라고요. 돈을 다 썼어요. 갭 투기 하느라고 돈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투자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거주할 집에 전세금을 낼 돈이 부족했다. 그래서 뭐예요? 대출을 받는다. 전월세를 준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무주택 갭투기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죠. 얼마나? 갭투기의 65%가 무주택자였다. 특히 누가? 30대가. 그래서 갭투기꾼 10명 중에서 6, 7명이 무주택자다. 그러니까 저희가 욕하는 연골족들은 저런 인간들이에요. 뭐 당한 사람들은 안쓰럽겠죠. 저 중에서는 갭투기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집값 더 오르면 못 산다는데 일단 지금 저렇게 사놓고서 나중에 전세금 갚고 저걸로 내 집 마련하자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수요로 들어오면서 집값은 떴죠.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 안쓰럽다 치는데 막 세 채 네 채 사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 뭐 PD수첩 이번에 PD수첩에 나왔듯이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집값 오르고서 그걸로 갚으면 되지. 그건 다른 사람의 돈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동성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노동 피땀 흘려 번 노동으로 모아놓은 게 들어오면서 은행만 배불리고 건설사만 배불리는 일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 나라도 살려면 이런 식으로 투기를 극도로 조장했고 거기서 넘어간 사람들이죠.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저기 뭐 동남아 이쪽에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요.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호를 안 지켜요. 차들이.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는데 되게 막 위태위태하게 건너요. 남들이 다 저러니까 나도 저래도 된다. 라고 그래서 다 그렇게 다니는 거죠. 다 같이 어기는 거. 죄수의 딜레마죠. 다 같이 죄를 안 지는 게 최선인데 다른 사람도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자기 위안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내가 안 그러면 죽는데요? 안 죽어요. 벼락거지 되면 죽어요? 벼락거지라고 표현을 썼는데 벼락거지 아니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뿐이지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죽을 일 없죠. 그런데 이거는 뭐 생존이 달린 문제다.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하고 그거를 합리화시켜서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집만은 속아가지고 평생 월급 받고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조롱 한 번 안 하고 내가 그래도 더 이상 오르면 못 살까봐 힘들어서 내 집만을 한 사람들 마음적으로 이런 사람들까지는 그렇다 치자. 저걸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건요. 내가 사서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아치워야지. 근데 내가 생산해서 파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했어요? 부동산도 공부했고 공부하는 게 노력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면요 저기 뭐였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요. 그럼 돈 줘요? 그게 노력이에요? 공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고 공부한 게 노력이 아니죠. 예를 들어 내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팅하게 만들어 놓고서 가치를 올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특히 뭐예요? 무주택자들이 2020년 상반기 52.6%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뒤 하반기에 64.6%로 확대했다. 얼마나 조장을 했냐. 그러니까 영끌 오적을 욕을 왜 해요 저희가. 왜 하겠어요. 저 인간들 때문에 다 물렸다는 건데. 저 인간들 때문에. 누가 칼 들고 협박함? 칼 들고 협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뭐예요? 자, 저기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야, 너 여기서 네가 다 했다고 하고 저기 건물 옥상에서 뛰어들어서 자살해. 그러면은 미쳤냐? 막 이러죠. 막 칼 들고 협박해도 난 그렇게 못해. 어차피 뒤질 건데. 막 이런 생각으로 버티죠. 그러면 딱 뭐예요? 핸드폰 딱 보여주면서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야 너네 가족들은 멀쩡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포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칼 들고 협박하는 것보다 이런 게 더 무섭죠. 그런데 이런 협박 부동산이 가장 좋죠. 야 너 혼자 벼락거지 돼. 너는 네가 집 안 사고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네 가족들은 계속 힘들걸? 계속 주거지 힘들어지고 전세금 올라가가지고 더 하급지로 떨어지고 너 돈 모은 거 다 걷다 쓰고 너네 가족들 계속 죽어가는 거야. 칼 들고 협박한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누가 그런 짓 했어요? 20년부터 20년에 막 집값 폭등한다고 조장한 인간들은 다 그거죠. 20년에 저금리가 얼마나 오래 가는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갈아탄 인간들은 21년에 갈아탔고 21년에 갈아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빨리 이야기한 사람들은 지금 막 엄청 잘 맞췄다고 찬양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20년에 폭등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게 뻔한데 20년에 조장해놓고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잘 털었다. 20년에 산 사람들이 21년에 팔았어요? 얼마나 돼요? 4명 중 3명은 못 팔았는데 21년까지도 뭐 양극화된다 하다가 이제 와서 말 바꾸는 인간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때는 막 양극화되고 똘똘한 채 뜬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완전 폭락론자 되셨더만.
그렇게 물렸죠. 지금이라도 집 팔고 싶어요. 당장 집 팔고 싶은데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안 돼요. 안 팔려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건 황금성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100번 1000번 강조했는데도 올랐으니까 됐다. 올라서 오른 가격에 팔려요? 아니죠. 금리 상단이 3.05%포인트 상승했다. 이것도 정부에서 억지로 눌렀는데. 안 눌렀으면요, 지금 한 5% 이상은 상승했을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 19% 이자에도 현금 서비스로 빚을 돌려막고 있다.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월급과 거의 같아졌다. 대출 이자와 아이 학원비 등 생활비 용도로 연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3번 신청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빚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안심전환대출 왜 목표치 못 채울까요? 내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로 바꿔가지고 이 정도 빚으로 나오는데 내가 요만큼 빚이 더 있어요. 이리저리. 이런 사람들은 안심전환대출 전환하려면 요 빚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못하죠.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요건이라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합리적인 그 조건으로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다 만족이 돼요. 그러면 전환을 하겠죠. 웬만하면. 어차피 저건 다시 금방 다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못하죠. 왜? 내가 그 요건을 못 맞추니까. 안심전환대출 저렇게 풀어준 요건도 못 맞출 만큼 그 이상으로 대출을 내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열심히 대출 부지런히 갚고 있죠. 가계대출 16조 원 줄었대요. 2021년 말과 비교했을 때 16조 5,200억 정도 줄었다. 올라간 게 얼마인데 요거 줄었다고 준 거예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정상화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멀었다 아직. 특히 신용대출 위주로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예금은 늘고 있다.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나 파이어족 할래라고 했다가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 파이어족의 달콤한 꿈을 꾸었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서 3억 원의 빚을 내서 투자했고 수익률 100%를 달성해서 파이어족의 달콤함을 누리려고 했지만 금리 오르면서 이자는 늘어나고 물가 올라가고 주가와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 믿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다가 그냥 파이어만 돼버렸죠. 내 자산 파이어 하고 다 태워버렸죠. 뭐라 그래요? 주식 투자 2019년 주식 투자 시작해서 수익이 나서 사표를 던지고 전업 투자를 시작했다가 뭐예요? 이자도 늘어나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일자리가 아직도 남아 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해결이 안 되니까 높은 임금을 부르고 이게 물가 상승을 촉발하고 그러니까 금리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자리가 부족하죠. 왜? 파이어족들 되돌아오고 있고 무리해서 영끌해서 집 산 사람들 이자 갚느라고 투잡 쓰리잡 뛰고 그러니까 3명을 위한 일자리가 1명이서 독식하고 그러니까 2명의 그 일자리를 못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만큼 그들이 돈 벌기 힘들어지고 부동산에 들어올 유동성은 더욱 줄어들겠죠. 금리 인상하는 게 경제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한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인간들 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거 무슨 책인지 아시는 분? 구운몽이란 책이죠. 구운몽이란 책에서 뭐 영화에도 이병헌 씨 나온 그 영화에도 삽입이 됐던 대사죠. 어느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파이어족이 돼서 놀고 먹으면서 남들 열심히 일할 때 나는 내 시간, 자유, 여가 다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달콤한 꿈을 꾸었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파이어족은 고액 연봉자가 급여를 모아서 조기 은퇴한 뒤 절약하면서 사회봉사 등 제2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파이어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테크로 단기간에 대박을 내고 은퇴하는 것으로 왜곡이 됐었다. 그런데
이거를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파이어족. 많은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책 사라고 해서 책 수익 내죠. 조회수 올려달라고 해서 조회수 수익 내죠. 그러면서 진짜 파이어족은 그 사람들이 되는 거고 당신들은 그 불길에 휘말렸을 뿐이다. 그 달콤한 꿈은 이제 끝났다. 특히 부동산 같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파이어족 되려는 사람들은 달콤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원효대사 해골물이었다. 완전히 쓴 사약 같은 것을 마셨을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